예, 지난번에 진행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헬로월드 작성할 때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예, 지금 액터에서 사용하는 그 Q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현을 통해서 지금 원액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당시에 이게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Q가 하나가 공유가 되고요. 양쪽 스레드 간에 Q가 공유가 되고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스레드는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큐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워커 스레드에 그 태스크를 해야 될 업무를 위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위임을 하면 내부에서 그 요청된 그 태스크가 수행이 되고요. 이거 태스크가 수행이 되는 동안 요청된 스레드에서는 계속 이어서 자기가 원래 하던 작업들을 이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죠.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슈가 됐던 내용으로 그 콜스택이 서로 이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처리를 해당 태스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지난번 시간에 헬로월드에서도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으로 어떤 처리를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가 큐에 담기고 그 큐에 담긴 그 리퀘스트 처리를 여기서 하다가 에러가 익셉션이 발생하던 아니면 성공된 처리가 완료가 됐던 이쪽 태스크에서는 원래 이쪽 스레드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 시점에 이쪽 그 서비스를 요청한 스레드 내부에서 이걸 받아보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도 이어서 계속 아마 이번 시간은 안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메시지의 종류,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 리스판스, 펍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뭐 받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할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Q. 사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결과를 전달할 때도 또 Q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양쪽에 Q가 있어야 되고 그 Q에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구현을 이쪽에서는 원웨이터 쪽에서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곳에서 실제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웨이터를 사용한 구현에서 어느 계층 정도의 위치를 하나라고 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전체가 한 3개 정도 레이어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위에 트랜잭션 레이어, 그 위에 코어라고 되어 있는 계층으로 보면 한 3개 정도의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오늘 이제 설명의 대상이 되는 뭐 사실 전반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주요 내용은 여기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역할과 트랜지션 레이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면 이제 코어 레이어까지 있네요. 총 이제 3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 계층 같은 경우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다 여기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제를 보셨을 때도 이제 원웨크터 서버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실제 그리팅이라든가 굿바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를 실제 구현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 계층이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 계층,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코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원웨크터 쪽 그 프레임워크, 그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두 개의 계층이 구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지션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각각의 역할은 트랜지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 요청 또는 리스판스가 왔을 때 그걸 이제 그렇죠. 다시 요청이나 또는 이제 어떤 수신된 리스판스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메시지로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그 프로토콜에 맞춰서 패킷을 이제 생성하는, 감싸서 실제 트랜스포트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는 일은 이제 리퀘스트가 여러 개 또는 뭐 노티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각종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전달된 메시지가 그 순서 그대로 다시 이제 뭐 응답이 왔을 때,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또는 노티피케이션을 보냈는데 그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실 받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응답 메시지는 없지만 완료가 됐다라는 메시지들이나 이런 걸 받아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받은 쪽에서,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처음 보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상대가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보낸 요청에 대한 응답인지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리퀘스트를 A, B, C 세 개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A, B, C에서 내가 응답을 받은 이 메시지 리스판스는 A에 대한 리스판스인지 또는 B에 대한 리스판스인지 C에 대한 리스판스인지를 확인하는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거를 요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매 메시지가 보내질 때마다 내부에서는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해서 고유한 그 메시지에 대한 그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응답에다 이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다시 그 응답을 보낼 때 자동으로 그 응답 메시지에 리퀘스트에 전달된 트랜지션 아이디를 저장을 해서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알아서 이제 그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요.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그 아이디를 심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러면 이쪽 트랜지션 레이어에서는 그거를 매칭을 해서 해당 리퀘스트를 요청한 그곳으로 그 응답을 전달을 해주는 그 역할을 트랜지션 레이어가 해줍니다. 결국 트랜지션 레이어는 코어로부터 이제 수신된 메시지를 한번 감싸는 역할, 헤더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포맷에 맞춰서 포맷을 이제 작성을 해주는 역할과 트랜지션 아이디를 통해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그 메시지를 매칭시켜주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역할은 트랜지션 레이어로부터 전달받은 또는 이제 상대 트랜스포트겠죠. 트랜스포트로부터 전달받은 수신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실제 전송하거나 위에 트랜지션 레이어로 전달을 하거나 트랜지션 레이어에서 수신을 받거나 뭐 중간에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통신할 대상 간에 어떻게 떨어져 있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따라서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하나의 그 머신 안에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있고 그들 간에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 통신을 통한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현된 액터들이 있고 이들 간의 통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프로세스 내부에 있는 스레드 간의 통신이기 때문에 스레드 간 통신을 위한 IT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머신 간에, 다시 말해서 호스트 간에 통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호스트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현은 요 H2H 같은 경우는 우선 현재 구현이 안 돼 있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이제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우 액터에서 현재 구현되어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IPC와 ITC를 위한 그 두 가지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어요. IPC용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유닉스 도메인 소켓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ITC용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내부적으로 이제 메시지 큐를 직접 이제 구현을 해서 그 메시지 큐를 통해서 스레드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위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API를 잠깐 보면 이제 CPP로 C++로 지금 구현되어 있는 한 세 가지 정도의 API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보면 액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액터 서버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버 사이드 쪽에서는 그 빌드 트랜스포트, 아마 지난번에 그 헬로월드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오픈할 때 빌드 트랜스포트를 사용해서 요 뒤에 이제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그 패스를 집어넣었던 그 구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사용한 빌드 트랜스포트, 마찬가지로 ITC에서도 빌드 트랜스포트 이렇게 이제 서버를 위한 액터 서버를 위한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동기, 비동기에 대해서 싱크, 어싱크, 커넥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UDS냐 또는 ITC냐에 따라서 그 트랜스포트 종류에 따른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게 그렇게 API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하겠다, 결국에는 IPC용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뒤에 이제 UDS가 붙어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서버용이다, 클라이언트용이다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C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API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어 입장에서는 사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트랜지션 레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액터의 서버 역할을 하는 쪽이라고 보고, 똑같은 액터들인데 액터들에서 클라이언트 객지를 생성해서 이쪽 그 액터에 붙어서 이제 그 서로 통신을 한다 가정을 하면, 하나의 액터 서버와 4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들이 이쪽 액터 서버에 접속한 방법은 좌측은 ITC 방법으로 해서 이쪽 트랜스포트 ITC에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다시 말해서 ITC니까 요 세 개가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우측에는 IPC로 되어 있죠. IPC 접속도 실제로 트랜스포트 IPC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요거와 EI와 요쪽은 이쪽 프로세스와 다른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프로세스 간 통신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예제에서의 그리팅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ITC 방식으로 그리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똑같은 그리팅이라는 메시지를 IPC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이쪽 그 액터 서버에서는 얘가 IPC로 왔는지 ITC로 왔는지 구별 안 하고 동일한 그 리퀘스트 핸들러가, 그리팅을 처리하는 리퀘스트 핸들러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동일한 코드가 이제 수행이 돼서 처리가 되고 리스판스를 각각 ITC, IPC에 맞춰서 리스판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지금 이쪽에 있는 액터들은 하나씩만 쓰고 있지만 서버 쪽은 여러 개의 트랜스포트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뭐 3개, 4개 뭐 원하는 만큼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응용해서 만약에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맞게 추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체적인 그 구현 내용을 보고
라이브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서버 내용을 잠깐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간단한데요. 액터 서버를 상속받은 실제 우리가 구현할 액터죠. 위에 이제 레이어별 설명에서는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구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제 액터가 되는데 액터 서버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클래스는 이제부터 액터가 되는데 코어에 해당되는 요 역할을 하는 요 내용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실제 그 상속받은 그 원호 액터,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인 원호 액터 같은 경우, 액터 서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상속을 받아서 이 코어만 구현하면, 이 코어만 구현하면 되는 그런 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코어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 액터가 하는 일은 이제 에코라는 리퀘스트를 받으면 리스판스로 어떤 걸 보내냐면 지금 이제 리퀘스트와 함께 전달받은 그 컨텐트 내용을 그대로 리스판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컨텐트 내용과 그 컨텐트의 랭스죠. 그러니까 어떤 걸 받아도 그냥 받은 거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에코 서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F로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F 대신에 이제 로그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로그가 이제 프린트F죠. 프린트F를 통해서 리퀘스트로 받은 내용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코 메시지든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에 대한 이제 처리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스탑을 받으면 스탑 엔진을 호출하고 바로 액터가 종료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 이제 이번 시간에서 얘기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어떻게 이제 중첩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UDS는 IPC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IPC용인 UDS 또 ITC 두 가지 트랜스포트에 대한 서버 트랜스포트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빌드 트랜스포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주소에 해당되는 요 패스 두 가지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요. 그 값은 여기 위에 보면 각각 파라미터로 그 패스를 전달받고 있고요. 그렇게 생성된 트랜스포트가 액터의 이제 액터 서버죠. 실제 이쪽 내에서 액터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터 서버의 트랜스포트로 요 두 개, 지금 생성된 요 두 개의 트랜스포트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기존 헬로월드에서는 사실 이렇게 add 트랜스포트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스타트인 뉴스레드에 대한 파라미터로 트랜스포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수를 스타트인 뉴스레드의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로 지정을 해서 트랜스포트를 등록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add 트랜스포트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트랜스포트를 추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추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액터 서버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 내용을 라이브 코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현되는 절차 순서대로 한번 보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코드고요. 이건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드릴 일은 액터 서버를 우선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를 처리할 핸들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자를 만들고 이 생성자에 에코 리퀘스트에 대한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프린트F로 바꿀게요.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코 메시지는 수신된 리퀘스트의 컨텐트 내용을 그대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스탑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처리해주는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스탑이라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으면 스탑 엔진을 호출해서 에디터를 종료시키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작성하는 코드는 컨스트럭터 생성자 내부에서의 구현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실제 뉴스레드 스타팅 뉴스레드를 호출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사용할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다 하나씩 추가해주는 그런 작업을 구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액터 서버에 대한 구현이 완료가 됐고요. 요만큼까지가 실제 이렇게가 요만큼이 액터 서버에 대한 구현이고요. 이어서 이제 액터 서버를 여기서 인스턴스를 오브젝트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생성을 할 때 각각의 패스가 필요하죠. 각각의 패스는 이 내용인데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패스를 생성을 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해서 실제 액터 서버가 실행되는 코드까지 구현을 완료했고요. 이어서 이건 미리 추가해 줄까요? 액터 서버를 스레드 조인 스레드를 통해서 코드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버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도록 실행된 상태로 남아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 객체 이제 두 개를 생성을 할 건데요. 하나는 UDS, 하나는 RTC. 두 개의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이어서 각각을 위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하나씩 만든 후에 오픈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UDS용 UDS 패스를 지정해서 커넥트를 하는 UDS용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생성을 하고 그걸 오픈 함수에 전달을 해서 이런 건 뺄게요. 테스트 코드용이니까 이건 빼고요. 오픈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럼 요거가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서버가 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서버가 뜰 때까지 사실 기다려주거든요. 싱크기 때문에 얘가 계속 시도를 해요. 만약에 서버가 안 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함수가 호출된다고 해서 그 즉시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엔 내부적으로 이제 스레드가 별개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 핸들러가 실제 동작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차가 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처리는 여기 보면 요 클래스에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생성자가 수행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얘가 여기까지 호출은 되지만 호출되자마자 스레드가 바로 사용 가능하고 저 위에 있는 핸들러들이 바로 응답을 할 거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상태로 여기까지 흘러오기 때문에 커넥트 함수가 호출된다고 해서 바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싱크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해당 액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리트라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접속까지 되고 난 후에 접속이 되고 나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객체를 리턴하고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 객체의 오픈 함수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객체가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쓸 수 있도록 오픈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어서 ITC용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만들고 오픈하는 거, UDS하고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ITC용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해당 클라이언트 객체를 사용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하고 나면 UDS, ITC 그리고 IPC용이죠. 이거는 IPC용, ITC용 두 개의 클라이언트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 사용이 끝나고 나면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미리 한번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뭐 순서를 바꿔도 뭐 문제는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각각의 에코 메시지를 UDS용 메시지 또 ITC용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 내용은 IPC용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연결이 다 된 후에 하는 거로 한번 지금 예제처럼 작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럼 UDS 메시지를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UDS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수정을 한번 해보고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아마 이게 n%니까 레퍼런스라서 리절트가 없어서 생기는 증상 아닌 리절트가 있는데 이게 왜 에러일까요? 얘가 보이드를 리턴한다는 얘기일까요? 샌드 리퀘스트가 리턴 값이 없네요. 초기 구현에서는 얘를 리턴 값을 받게 했는데 현재는 아마 이 컨텍스트 내부에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코드를 잠깐 보면 잠시만요. 얘의 람다에 전달되는 컨텍스트가 요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뀌었나? 바뀌었네요.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터스 코드는 여기 들어가 보면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죠. 요거로 아마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리비전이 되면서 요게 지금 문서가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류는 다 없어졌죠. 없어졌고 다시 정리하면 리퀘스트를 전달을 하고 싱크 방식으로 전달하고 내부 구현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크게 변한 게 없고 리절트도 굳이 뭐 테스트 코드를 위한 내용은 아니라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코가 잘 되는지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은 보낸 거 그대로 이제 응답해서 프린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어서 ITC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ITC용으로 send request를 할 것이고요. 스테이터스 코드는 이제 신규 API에서는 리턴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없앨 거고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도 구조체가 구조체가 요거로 바뀌었어요. 타입이 명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로그는 프린트F로 변경을 하고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절트는 없애고 이렇게 하면 똑같이 에코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받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을 수행하기 전에 UDS로 뭐 ITC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ITC로 한번 스탑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ITC로 클라이언트 ITC로 스탑을 보내도 종료가 똑같이 될 겁니다. 스탑을 받으면 스탑 노티피케이션을 받으면 스탑 엔진이 호출돼서 액터가 종료가 되게 되겠죠. 만약에 이 스탑을 또 클로즈를 조인 스레드 밑에 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스레드가 종료가 안 됐으니까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액터의 스레드가 종료가 될 때까지 얘는 여기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조인 스레드 이전에 누군가가 또는 또 다른 액터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액터 스레드가 돌고 있는 다른 액터에서 보낸다던가 해야 여기서 이제 스탑을 보내야 지금 이 액터가 종료가 되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선 전체적인 구현은 된 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DS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응답으로 UDS 메시지가 날아가고, ITC용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응답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이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게 이제 확인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이런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역할이 뭔지, 또 어떤 계층 구조로 이 액터가 구성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